너도 틀려? 그게 뒤에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쭉쭉쭉쭉. 잘 되고 있나? 오케이. 자, 계속 해볼게. 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야, 변이.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이렇게 하고 여기도 화살표를 붙여. 왜냐하면 이동 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량인데 여기 있는 변이는 방향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물리량이야. 그래서 얘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얘도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칼라, 벡터 이런 말을 써. 앞으로 선생님이 스칼라라고 쓰면 스칼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온도 몇 도 몇 도 하잖아. 이거 방향 있어? 없어. 근데 애들이 선생님 영하 1도 있잖아요. 영상 1도 있잖아요. 이거 방향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야. 영상 1도는 0도보다 1도 크다는 말이고 영하 1도는 0도보다 1도 작다는 말이지. 이건 방향이 아니야.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거. 부피. 또 뭐 있을까? 얘 이동거리 이런 거. 이거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 그럼 선생님 물리량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물리량.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을 모두 물리량이라고. 수로 표현되면 다 물리량인 거야. 그게. 다음에 얘는 방향이 필요해. 그래서 변이가 대표적인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인데 이거를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 방향이 필요한 거. 뭐 있을까? 방향이 필요한 거. 너희가 방향이 필요한 거 많이 안 배웠나? 위치. 이거 방향이 필요해. 한번 볼까? 위치 한번 해볼게. 자, 데카르트가 내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 데카르트가 공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럼 봐. 2,3 요 점을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2,3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0에서부터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만약에 주소가 없는 동네라고 생각해봐. 주소가 없는 동네인데 내가 여기에 우리 집이 있는데 일로 이사를 갈 거야. 이사를 갈 거야. 그러면 만약 주소가 없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거야. 동네에 누구나 알고 있는 물체. 뭘로 예를 들어볼까? 만약 이 동네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 그러면 내가 설명할 때 이 은행나무를 쓰면 되게 편하거든? 왜냐? 은행나무에서 서쪽으로 30m 있는데 우리 집이 있어요. 근데 은행나무에서 동쪽으로 30m인 곳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위치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은행나무에서 그냥 30m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요. 방향 없이 설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알지? 계집을? 그 녀석의 집은 아마 여기 중에 하나일 거야.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30m의 원을 그려서 이 선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이 위치를 표현할 때 반드시 방향을 표현해야 돼.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 속도 이것도 벡터량. 그러면 우리 속도를 간단하게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속력과 속도를. 자, 너희 학교 가면은 운동장에 이렇게 달리기 트랙이 있지. 운동장에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운동장의 달리기 트랙이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 지점. 그 다음에 여기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기가 이게 트랙이 200m야. 근데 반바퀴니까 100m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선의 길이가 100m야. 그러면 100m를 20초 만에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00m가 20초면 어떻게 되지? 나는 속력이 얼마인 거지? 속력은 총 이동 거리 100m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거든. 그러면 5m/s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속력. 근데 속도를 표현해봐라 이러면 속도 어떻게 계산하지 이제? 이게 완전한 원은 아니라서 여기를 이렇게 그었더니 여기가 40m였다고 생각해보자. 40m. 자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지? 위치 변화량이잖아. 얘 위치 변화량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거든. 위치 변화량은 만약에 방위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40m. 위치가 40m 변한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위 시간당 변위. 그래서 얼마? 2m/s. 그리고 반드시 여기 나타내야지 방향. 어떤 방향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속력과 속도는 어떤 경우냐에 따라 크기가 다른데 그럼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을 수 있어.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직선 운동을 할 때. 근데 직선 운동에도 방향이 바뀌면 안 돼. 자 해볼까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 직선 거리 100m. 근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100m를 왔어. 근데 얘가 20초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의 속력은 얼마인 거지? 속력 5m/s. 그럼 얘 속도는 얼마인 거지? 속도 5m/s. 그래놓고 우린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 방위표가 없네? 오른쪽 이렇게 적어야 돼. 됐어? 자 그런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어. 20m를 가버렸어 이쪽으로. 근데 얘도 20초가 걸렸어. 그러면 얘 속력은 얼마일까? 속력은 이동 거리를 다 해야 되니까 100m 갔다가 20m, 120m를 몇 초에 간? 120m를 20초에 간 거야. 그래서 6m/s 되는 거야. 그럼 속도는 얼마일까? 속도는 4m. 위치 변화량은 요거밖에 아니지, 그치? 그래서 80m를 20초에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4m/s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 뭐라고? 방향을 써야지, 방향. 어느 쪽? 그렇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 오른쪽. 속도, 속력 이제 정리됐죠? 좋아요. 자, 속도와 속력이고,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배워야 돼. 가속도란 뭐냐? 가속도는 여기 가속도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니셜 그러니까 대표 문자를 쓸 때 A 씁니다. 왜 A 쓸까? 악셀 밟는다고 하잖아 차에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속력이 증가하는 것만 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속도 운동이야. 즉 가가 더할까가 아니고 변하는 거.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이런 거야.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럼 요거 해보자. 자, 얘가 A부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볼게. 자, 부산이 있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운전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선 경로가 얼마냐면 대략 400km 정도 돼요. 400km 정도.
근데 내가 4시간 잡았어. 4시간. 그러면 나의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은? 100km/h야. 물론 이거 단위 계산 환산할 수 있어야 돼.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자, 100km/h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100km/h로 갔어? 아니지. 나는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가다 신호등에 걸리기도 하고 휴게소 가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치? 아니야. 빵 뚫려 있으면 좀 더 큰 속도로 갔을 거고. 그래서 100km/h는 사실은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값. 그러니까 속력이나 속도 우리가 할 때 있잖아. 그건 다 평균값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평균값을 쓰는 거야. 평균값. 평균값. 또 하나 있어. 자, 속력과 속도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있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근데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운전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가. 근데 책을 보면서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너무 굴곡이 없으니까 덜컹대지도 않고 아주 조용하게 갈 거 아니야. 근데 가는데 내가 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차 안에 있는지를 까먹은 거야. 근데 옆을 딱 쳐다보니까 얘가 어떻게 보일까, 내 눈에?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애가 어떻게 보일까, 내 눈에? 뒤로 가는 걸로 보이지? 뒤로 가는 걸로 보여, 얘가. 이렇게 뒤로. 그럼 뒤로 속도의 크기 얼마로? 속도의 크기, 그렇지. 100km/h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보자. 둘 중에 얘는 자기가 정지했다고 믿고 있잖아. 근데 나는 얘가 100km/h로 간다고 믿잖아.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자, 선홍이가 지금 내가 보기에 선홍이는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왜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 그래, 정지하고 있어, 정지. 근데 선홍이가 날 보도 정지하고 있지? 맞지?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야. 우리는 정지하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 공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 1초에 30km. 그러니까 선홍이도 30km로 가고 있고 나도 30km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지했다고 믿는 거지. 이거 믿는 거지 실제로 정지한 거야?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정지하고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그러면 둘 다 지금 상대방의 속도를 얘기를 했잖아. 그럼 둘 다 틀린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왜?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해요. 자, 상대 속도 해볼게. 봐. 이제 자, A가 10m/s로 가고 있다. 근데 B가 10m/s로 가고 있어. 그럼 A가 보기에 B의 속도는 어때? 뒤로 20m 있을까? D 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으로 하자. 왼쪽 쪽. 20m/s. 그럼 B가 A를 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냥 감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A가 보는 B의 속도를 계산해 볼게. 이게 앞에 있는 게 관측자였고 뒤에 있는 게 대상의 속도야. 그럼 A가 B를 보는 거야. A가 B를 보는 거. A는 B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속도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얘를 플러스 속도로 하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속도가 돼. 이렇게 반대 방향의 속도는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써서 표현을 해. 그럼 편하잖아.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나중에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하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지.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정지했다고 생각해? 정지. 정지했다. 그래서 A는 자기 속도에서 자기 속도를 빼. 그래서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공평하게 B에게서도 똑같은 속도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빼줘. 그럼 얘는 얼마나 돼? 마이너스 20m/s. 됐다, 그치? 이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겠지? 그래서 A가 보는 B의 속도, 상대 속도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거야.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는 거야. 자, 그럼 선홍이가 30km/s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같이 30km/s로 공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선홍이가 볼 때 나의 속도는 선홍이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줘야지. 그치? 그래서 0.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보는 속도, 측정하는 속도는 모두 다 상대값이라는 거야. 너희가 정지한다고 믿고 보는 거야. 그치? 관측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속도라는 건 모두 평균값이야. 이해가 됐어? 모두 평균값이다. 이런 거. 자, 그러면 가속도를 이제 볼 건데, 자,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걸 보는 거야. 얼마나 변했는가 속도가. 자, 만약에 속도가 A가 속도의 변화량이 10m/s였다라고 해보자. 그럼 플러스 10. 그래서 10m/s가 빨라졌어. 그러니까 20이다가 30m/s가 될 수도 있고 120이다가 130m/s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속도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자, 더해졌어. A가. 근데 B도 10m/s가 변했어. 더해졌다는 말은 증가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둘의 가속도는 같은 걸까? 가속도는 같은 걸까? 여기 중요한 게 빠졌거든. 뭐? 방향. 얘는 방향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로 같은 방향으로 표현한 거야.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얘는 1초에 10m/s가 변했는데 얘는 100초에 10m/s가 변했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단위 시간. 그래, 총 시간으로 나눠줘야 돼. 속도의 변화량. 그럼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지?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 지금 써야 되는데 뺐지? 귀찮았어.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빼. 그 대신에 말로 해. 속도야? 속력이야? 이렇게 말로 하니까 너희도 그걸로 구분을 해야 돼. 속도야, 속도. 자, 그럼 봐봐. 얘는 1초 동안 10m/s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1초 동안 A의 가속도는 10m/s가 증가했지? 그러므로 얘는 10m/s 나누기 세컨드지. 그래서 세컨드로 두 번 나눠줘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읽을 때 m/s 제곱 이렇게 읽어줄 거야. 됐어? 자, 왜냐하면 속도의 단위가 m/s인데 시간의 단위가 또 세컨드잖아. 그럼 m/s를 세컨드로 또 나눠줘. 이해가 됩니까? 자, 얘는 뭐라는 거야? B의 가속도는 100초 동안 10m/s가 증가했어. 그럼 얘는 0.1m/s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1초마다 10m/s, 얘는 1초마다 0.1m/s씩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거예요. 왜 감소냐? 봐봐. 마이너스가 되려면 처음 속도가 커야 돼, 나중 속도가 커야 돼. 마이너스가 되려면 처음 속도가 커야 마이너스가 되지? 그치? 그럼 속도가 줄어들었다.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 이거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구나. 플러스가 붙으면 이거는 속도가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근데 그것도 처음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을 때죠. 물론 플러스로 정했을 때 그런 거예요. 됐나요? 이게 가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식을 이해했으면 이제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아까 내가 단위 환산하는 거 가르쳐줬죠? 자, 봐. 72km/h 이걸 이렇게 달리면 요새 시내에서 어떻게 되죠? 걸려요. 과속 딱지 받아요. 요새 시내에서 50km/h잖아. 제한 속도가. 그럼 이거를 얘는 몇 미터 퍼 세컨드일까요? 빨리 계산해봐. 빨리 계산해봐. 오, 계산 잘했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 1시간이 3600초니까 얘는 1시간 동안 이만큼 간 거잖아. 그러면 1시간이 6300초니까 이걸 6300으로 나눠주면 되네. 맞지? 그러면 72 땡땡땡 미터를 3600으로 나눠주면 20m/s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계산하기 쉽게 숫자를 줬잖아.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1시간에 72km를 가는 거야. 평균적으로. 근데 나는 킬로미터 싫어. 미터로 나타내고 싶어. 아니, 미터로. 킬로미터 싫어. 나는 미터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킬로미터를 없앨 거야.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리고 분모에 미터를 남길 거야. 그러면 모든 수에 1을 곱해주면 등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1이 되려면 여기 1 들어가면 여기 몇 들어가야 돼? 1000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1이 되거든. 또 나 아워 싫어. 초를 분모에 둘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1시간이 3600초죠? 그러면 봐. 이제 남아있는 단위가 있잖아. 이거 다 없어졌잖아. 뭐만 남았어? 여기 미터, 여기 세컨드가 남았죠. 그러면 1000m 아니고 여기 7200 있죠? 그러면 72,000m를 3600초에 간 거잖아.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공 여기 있는 거. 미터를 안 썼네. 자, 하나 둘 짠 하면은 20m/s구나. 이렇게. 그래서 단위를 약분해서 없애주고 내가 원하는 단위만 남겨라. 그리고 그 대신에 1을 곱해야 돼. 1을 곱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단위 환산이 편하다. 자, 그럼 우리 그래프 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봅시다. 근데 너희가 배웠던 걸로 우리 한번 해보죠. 배웠던 거. 자,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중등 교육 과정에서 이거 있었죠. 자, 20m 높이에서 공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잡고 있다가 ton이 올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하지?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근데 얼마씩 빨라지죠? 기억 안 나? 5.몇이요? 9.8m/s씩 빨라지죠. 1초에 9.8m.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 해가지고 약
9.8m/s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 편의상 그냥 이거를 약 10으로 봅시다. 10으로 가도 되겠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자, 20m입니다. 20m. 그럼 몇 초 만에 떨어질까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봅니다. 자, 그래프 봅시다. 자, 만약 내가 10m/s로 10초 동안 갔다. 그럼 나는 얼마를 간 거지? 100m를 간 거죠. 그거 어떻게 구했지?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여기서 이 면적이 나오죠. 이거 배웠죠? 아, 이게 변이가 됩니다. 변이.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데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얘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속도시간 그래프요. 속도시간 그래프. 얘 한번 그려보세요. 자연학과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0.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요? 10씩. 그럼 1초일 때 10. 2초일 때 얼마예요? 20.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10이에요. 맞잖아. 1분의 10. 기울기가 뭐야?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의 비율이죠? 기울기가 10이에요. 10. 그러면 20m를 낙하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쭉 갈 때 면적이 20m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계산해봐. 20m 몇 초일 때 20m 떨어지지? 2초일 때 2초. 그럼 2초 후에 낙하하는 거죠. 2초 후에.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와? 변이가 나옵니다. 변이가. 됐나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변이 구하는 식을 나타내봤는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얘를 떨어뜨리고 나서 몇 초 후부터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처음 속도 0이 아닐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탈면을 따라 굴러내려오는 거야. 각이 요만큼 있는데 비탈면을 따라 굴러내려오는 거야. 얘는 어떤 운동일까요? 어떤 운동일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질량이 m이면 얘는 얼마의 무게값을 갖게 되는 거지? 무게값 얼마? 아니지. 질량에다가 뭘 곱해야 무게가 나와요? 9.8을 해야죠. 9.8. 그러면 얘는 9.8 곱하기 m 뉴턴의 무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해요? 떨어져 내려오면서? 안 변하죠? 지표면 근처에서는 무게가 일정하죠? 무게라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도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받는 힘이 변해요, 일정해요?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원래 이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중력을 빗면 쪽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게 길이가 일정하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요. 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 누가 더 힘을 크게 받아요? 같은 질량일 때? 이게 더 크게 받죠. 왜? 봐봐. 길이 보세요, 길이. 요거하고 요거죠. 누가 더 길어요, 두 개 중에? 얘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같은 무게일 때 이게 더 커요. 뭐보다? 이거보다.
그럼 힘의 크기가 더 크니까 가속도는 누가 더 커요? 가속도는 두 개 중에 힘의 크기가 커야 가속도가 클 거 아니야. 그치? 힘의 정의가 뭐야? 힘의 정의. 자, 힘의 정의. 힘. 뭘 보고 힘이라고 해?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 힘, 뭘 보고 힘이라고 해?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죠. 그러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야. 이 운동 상태의 변화가 뭐야? 바로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힘이 커지면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힘이 커지면. 그러니까 힘이 작아 얘보다. 그치? 가속도도 작겠죠. 이 경우가.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거는 너희가 개념을 파악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기타를 면해서 어떤 물체가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V제로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가면 갈수록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왜? 이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속도가 0이 아니었어. V0였어. 그치?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됐나? 그리고 t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속도가 V가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이거죠. 자, 요것분의 요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잖아. 그럼 기울기. 자, 요게 t분의 요거니까 얘 마이너스 이거네. v 마이너스 v0네. 그러면 이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네. 뭐예요? 이게 가속도네. 가속도.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등속 직선 운동, 우리 등속도 운동 보세요. 등속도 운동에서는 이렇게 됐잖아. 속도가 일정한 운동.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0.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거예요. 속도가 일정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식을 배울 겁니다. 세 가지의 식 써볼게요. 자, 만약 처음 속도와 시간을 줬는데 나중 속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 속도는 요거죠, 요거? 나중 속도는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러면 V0 더하기 V-V0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얘는요. V0 더하기 AT예요. 왜 AT죠? 가속도가 이거니까 단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양변에다가 t를 곱하면 v-v0는 at가 되죠?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죠? 이 그래프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떠올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뭘까?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 a잖아. 그럼 여기는 at겠죠. 됐나요? 자, 나중 속도 v는 v0 더하기 at.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변위를 보여요. 변위가 얼마나? 보자. 위치 변화라니까 세모를 쓰자. 자, 변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 보면 변이 나와요? 면적. 아까 면적 봤잖아. 면적. 그러면 사각형 면적 더하기 요거 사각형 면적 더하기 삼각형 면적이죠? 더하기 삼각형 면적입니다. 그럼 사각형 면적은 V0 높이 밑변 t고요. 삼각형 면적 2분의 1 t 곱하기
곱하기 AT 2분의 1 AT 제곱 됐어요? 자, 두 번째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식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론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나중에 너희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만 잘 그리면 복잡한 계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근데 요거는 다 구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시간을 안 줄 수도 있거든. 시간을. 금방 아까 우리 요거 있었잖아. 20m 낙하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안 줄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서 t를 구해보면요. 요 t를 구해보면 a분의 v-v0가 나와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s 그냥 s라고 할게요. 변이를. s는 v0 곱하기 t? v0에 a분의 v-v0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에 a에 a분의 v-v0의 제곱이 되죠. 요거를 우리 이렇게 붙여볼게요. 요거를 따로따로 묶어서 a 제곱분의 v-v0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놓고 자 여기 날라가잖아요. 이러면 하나가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2분의 1도 그리고 a 하나 분모에 남는 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양변에다가 2a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as가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a를 곱하면 a 날라가죠. 그 다음에 앞에 2가 남죠. 그럼 이거 풀리면 2v0v 마이너스 2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2a 곱하면 2 날라가죠? a 날라가요. 그럼 요거 그때 풀면 되죠? v제곱에 마이너스 2v v0 플러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정리가 되네? 왜? 이거 그냥 날아가잖아. 그리고 v제곱 남고 이거 썼고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네. 요거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t가 없어졌어요. 됐나요? 요거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은 너희 낮잠 자다가 누가 이렇게 툭 치면서 등가속도 그러면 식 세 개가 싹 나오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암기를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암기하기가 싫잖아. 싫으면 어떻게 하는데?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유도가 되잖아. 그렇지? 몇 번 쓰다 보면 이거 외워져요. 그냥.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자유낙하 운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으로 바꿔볼게. 자, 요때 속도라고 해볼게요. 요때 속도. 됐나요? 그리고 V0는 얘는 얼마예요? 자유낙하니까 0이에요. 0. 됐나요?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요 1번씩. 자, 자연낙하 운동으로 바꿔봅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V0가 0이잖아. 그리고 자연낙하 운동은 중낙하 속도 운동이죠? GT가 됩니다. 됐나? 자, 요것도 해볼게요. 이건 변인데, 이거 뭐예요? 높이죠, 높이? 높이? 자, 높이는, 떨어진 낙하 높이는, V0가 0이잖아. 그럼 2분의 1에 GT제곱. 됐죠? 자, 요것도 해볼까요, 요거? V0가 0이야! 맞죠? 그러면 2GH는 V의 제곱이 돼요. 됐나요? 이거 하니까 되게 편해졌어. 왜 편해진 줄 알아? 봐봐. 낙하 시간 이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이걸로 t는 G분의 V.
자, 이거 예시 하나 들어볼까? 자, 내가 자연학과 운동을 시켰는데 중력 가속도 10으로 잡읍시다. 근데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40m/s였어. 그럼 몇 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 거야? 10으로 40을. 왜? 1초마다 10씩 증가했으니까 4초 걸린 거야. 4초. 됐죠? 그럼 4초가 가까이 했어요. 이번에는 높이가 얼마일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4 넣으면 얘 뭐 돼요? 16 되고요. 아니 16이야. 여기 4 넣으면 16 되고요. 여기가 10 되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5 곱하기 16은 얼마예요? 80이죠? 그럼 높이가 80m 들어가신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 요거? 그럼 높이 45m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속도로 부딪히게 될까요?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45 넣으세요. 45. 여기 10이죠? 그럼 곱하면 얼마야? 450에 2 곱하면 얼마야? 900이죠? 아! 속도 얼마야? 30m. 재밌죠? 재미없어? 이 교재 다 나와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요거는 자연학과 운동을 바꾼 거, 요것만 적어놓으세요. 요거 없죠? 요것만 적어놓으세요. 자연학과 운동을 바꾼 거. 여기 19쪽의 밑에 19쪽하고 20쪽 넘어가면 20쪽에도 있죠? 나머지 두 개씩 그 옆에다가 자연학과 운동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됐나?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데 혹시 아, 자, 두 가지를 더 볼 건데. 자,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법칙을 알려줬어,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뭐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법칙. 그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가속도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작용-반작용 법칙이에요. 작용-반작용은 뒤에서 배울 거고요. 관성은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법칙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 법칙이 뭐냐? 가속도는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에 대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힘의 정의에 다 있어요. 자, 물체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힘은. 자, 운동 상태의 변화가 뭐랬죠? 가속도랬죠? 그러면 힘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다? 힘이 2배 되면 가속도도 2배 됩니다. 그런데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성이에요. 관성. 자, 생각해 봅시다. 트럭과 자전거가 똑같은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나한테. 근데 내가 피할 길이 없어. 그러면 트럭을 멈춰 세우던 자전거를 멈춰 세우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똑같은 속도로 오고 있어? 뭐 할래? 자, 자전거. 왜? 자전거를 세우는 게 쉬워요. 세운다는 건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건 가속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의 질량이 커요? 트럭의 질량이 커요? 그러면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운동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운동상태가 바뀌면 안 돼. 트럭이 커요? 자전거가 커요? 트럭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트럭을 멈춰서 이기가 힘든 거잖아. 그래서 질량과는 가속도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가속도는 등식으로 만들려면 상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소리잖아. y는 x에 비례해요. y는 등식으로 바꾸려면 ax 해서 이렇게 상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이것도 상수 집어넣으니까 k n분의 f 됐나요? 근데 이 k와 f를 합쳐서 뉴턴이 최초로 힘의 단위 뉴턴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뉴턴 단위로 바꾸면요,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 속도에 비례하는 등식이 됩니다. 근데 분수 싫어요. F는 MA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봤죠? F는 MA. 자, 봐. 힘이 2배 돼요.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가속도가 몇 배 될 거야? 2배 되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질량이 같을 때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죠? 1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래프. 힘이 2, 4, 6 될 때 가속도가 2, 4, 6 되네요. 이 물체의 질량 얼마일까요? 그러면 힘이 2, 4, 6 되니까 가속도도 2, 4, 6이 돼요. 그럼 질량은 얼마였을까요? 1이겠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이제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가속도와 질량은 어떤 관계예요? 힘이 일정할 때. 자, 이거 해볼까? 자, 여기다 그대로 넣을게요. 힘은 일정해. 1, 1, 1이야. 질량이 1, 2, 3이 되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1, 2분의 1, 3분의 1.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건데 너희가 좀 더 물리를 잘 하라고 하나만.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프 잘 그리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연산 실수 많이 하지? 그치? 그럼 계산을 최대한 적게 하고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 자, 보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 이거 무슨 운동인가요?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그러면 이거를 변이 시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변이 시간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동안 변이가 요만큼이었죠?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 변이는 이만큼이 돼요.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는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시간마다 같은 만큼의 변이가 쌓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더 많이 쌓여요. 여기 더 많이 쌓여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아까 앞에 식에서 했어요. 뭐였죠? 변이는 V0t에 플러스 2분의 1 A제곱 생각나나요? 근데 처음 속도가 0으로 시작했죠 우리? 그럼 이게 0이잖아. 그럼 봐. 변이가 시간의 제곱이 돼요. 2차 함수 배웠어요? 2차 방정식 그래프가 나오죠? 자, 다.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식 한번 써볼까? V는 AT죠. 이게 가속도죠, A.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안 변해요. 기울기가 안 변하잖아. 기울기 변해 안 변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까지 잡아. 이제 면적 볼게요. 면적. 자, 여기서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속도가 아니죠. 아니죠? 총 변화량이 변화량이죠.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잖아.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즉 얘가요. 여기에서 보면요. 요게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 됐어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이 면적은? 변이가 위치 변화량이라는 소리잖아. 이 변이에요. 뭐예요? 이거죠. 이게 변이죠. 됐나? 자, 또 볼게요. 봐봐. 여기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울기는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이죠. 시간으로 나눠라. 뭘? 변이를. 뭐예요, 그럼? 속도가 됩니다. 맞나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기울기 뭐죠, 기울기? 시간으로 속도 변화량을 나눠라. 가속도죠? 뭐예요? 이거네요. 됐나요? 연관관계를 좀 알겠어? 연관관계? 이걸 너희 보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요걸 딱 주고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뭘 구하면 돼? 아,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지. 속도 변화량. 면적이에요. 얘 이걸 알라고 하는 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 변화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변이. 됐나요? 요걸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세 번째 식에서 이런 게 있었죠. 세 번째 식에서 EAS는 V제곱 이게 있었죠. 풀로 하면 V0에서 이러겠죠? 자, 이 자연학과 운동으로 바꿔볼게요. 자연학과 운동. 자연학과 운동은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중력 외에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학과라는 말이 있으면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한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낙하라고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자, 봐. 얘가 그러면 h만큼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h만큼 떨어진다? 근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건 0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변이는 높이죠?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양변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곱해보세요. 만약에 이가 질량이라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럼 2 없어지네. 질량에 GH 남고요. 됐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2분의 1에 MVG.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기억 안 나? 중상과정에서 했던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즉, 지금 이 높이에서는 이게 이거잖아. 너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려나? 9.8 mH.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려나? G가 9.8입니다. 봐. 이 높이에서는 운동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위치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높이에서는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은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 이것도 되죠? 이걸로?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왜? 자연학과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1쪽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 21쪽, 22쪽, 23쪽, 24쪽 쭉 푸르세요. 쭉쭉쭉쭉. 근데 중간에 보니까 10번은 근해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10번. 26쪽에 10번. 근해 공식을 넣어야 돼요. 기억나나요? 근해 공식? 자, 시작.